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에서 중재시술 전공하고 있는 강도윤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PCI work cabbage in chip patient라는 주제였고요. 비기닝 오브 더 디베이트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이 내용만 이제 해도 뭐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한 내용이라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뭐 에비던스들 그리고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처음에 이제 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200여 개 캐스랩 중에 한 150여 개 캐스랩이 서지컬 백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ACS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유니폼한 어떤 리커멘데이션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스테이블 환자 그 대상으로 데이터나 이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클로저 할 것은 없습니다. 케이스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인데요. 76세 환자, 이폴트 엔자이나 당뇨가 있습니다. EF는 60%, EKG는 뭐 ST 디프레션이 약간 있고요. 엑스레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RCA는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레프트 코로너리는 레프트 메인 디지즈고 굉장히 시비어한 레프트 메인입니다. 특히 이제 보면 트리포케이션 디지즈, 다이고널이 없고 빅 RI가 있는데 다 디스탈 바이포케이션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분들 이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가게 되죠. 이제 오픈하트 스테노토미 하고 캐비지 하든가 현재 뭐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쪽이 좀 더 리커멘데이션 될 것 같고요. 또는 뭐 레디알이나 피모랄로 간단히 PCI 하고 최근에는 이제 거의 세임 데이로 많이 하고 있어서 하시고 그냥 집에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환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고민 끝에 그 PCI 쪽으로는 결정을 했는데요. 피모랄 어프로치를 했고 와이어를 그냥 세 개를 다 했습니다. 이제 RI 브랜치도 좀 놓치기가 아까운 브랜치라서 그 다음에 두 개의 브랜치에 스텐팅을 하고 크러쉬를 한 번에 한 다음에 메인 LAD 스텐팅을 해서 세 개의 이제 스텐트로 그 트리퍼케이션 모두 치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셜 하이 프레셔로 브랜치들 다 넓혀준 다음에 트리플 키싱을 하고 마쳤던 환자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세 개의 그 메인 바이프케이션이 다 치료가 됐고요. 다행히 뭐 디스탈은 다 좋아서 그 세 개로 끝낼 수가 있었고 환자는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캐비지에도 굉장히 좋은 캔디데이시죠. 이제 디스탈이 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계속 고민이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 이제 또 75세 환자분 당뇨 있으시고 코로네시티 디퓨즈 3베슬 디지즈 월모션은 없고 ELV 펑션은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레프트 코너에 보면은 메인에도 디지가 있고 LAD가 굉장히 디퓨즈하게 디지가 있습니다. 메인 바이퍼케이션 디지에 RCA도 뭐 디퓨즈 디지가 있고 역시나 뭐 캐비지 하기도 좋은 환자고 이제 그 신텍 스코어 봤을 때는 한 38점 정도 나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PCI로 일단 결정을 했고 RCA에 굉장히 긴 스텐트가 3개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코로네 아트리는 뭐 메인 바이퍼케이션에 대해서 시퀀셜 하이프레셔 하고 LAD가 잘 안 열려서 로타까지 했습니다. 로타 한 다음에 잘 열려서 아까 보셨던 그런 과정대로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PCI 한 다음에 롱 스텐해서 이분은 보면은 아까랑 또 다른 게 스텐이 라이트에 3개, 레프트에 3개 들어갔고 굉장히 뭐 긴 스텐트가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좋고 환자는 뭐 다음날 집에 갔고 그리고 이분 한 3년 정도 됐는데 뭐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컴플렉스한 환자들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요. 이제 마이오카디얼 리베스크라이제이션 프로시저가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CI 그리고 그래프팅. 둘의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나온 제게 이제 리뷰 아티클이 굉장히 재미있는 논점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 저자들은 이제 그 리베스크라이제이션보다는 인베이시브 트리트먼트라는 말을 쓰자라고 하면서 피셔의 캐비지 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인듀서블 이스케미아, 즉 스테이블 엔자이나를 치료하는 것, 이것은 코로네리 플로우 캐퍼빌리티를 리스토링 해주는 것이고 PCI 캐비지 모두 다 역할이 있고 심텀 릴리프하는 차원에 있다. 그리고 이스케미아가 현재 있는 환자들, 크로닉 이스케미아로 하이버네이션 돼서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지고 이스케미아가 있는 환자들 또는 어큐트 이스케미아로 ACS에 있는 환자들은 리퍼퓨전이 중요하고 이거는 서바이벌 베네핏을 노리고 하는 치료입니다. 이 경우 PCI 캐비진 모두 다 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롤은 이제 리스크 오브 인팍션,
플락이 있고 현재 이스케미안 없는 그런 환자들한테서 미래 인팍 프리벤션을 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캐비지는 플로우를 애드해 주기 때문에 역할이 프리벤션 역할이 있지만 PCI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컬프릿 베셀이 아니면 스텐트를 다 넣는 것은 그 자체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서 이 경우에 PCI 롤이 좀 떨어지고 이 부분 MI 프리벤션의 역할에서 장기적인 아웃컴이 갈리는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MI 프리벤션을 하는 KBG의 역할이 서바이벌 베네핏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메타 아날리시스들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PCI KBG의 주요 차이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PCI랑 KBG에 대해서 작년 말에 이제 제게 굉장히 뭐 흥미로운 페이퍼가 실렸습니다. 히스토리컬 브렉스루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 다양한 연구들을 다 정리를 해놨고요. KBG 쪽에서도 서전이 이제 마이클 맥스 쌤이 써서 같은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고 컨트로버시를 이제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주요 컨트로버시가 되는 내용들은 이제 아나토믹 그룹이 굉장히 다양하다. 뭐 신텍스 스코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대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다들 이제 시술하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분들 뭐 3베슬이지만 뭐 간단한 병변이 3개 있어서 탁탁탁 치료하면 끝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3베슬이지만 굉장히 디퓨전 디지즈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디스탈 디지가 심해서 붙일 데가 없는 환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대표성 있게 그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가 지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리의 환자와 RCT의 환자들이 완전히 다르고 팔로업 랭스가 최대 긴 게 한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뭐더 이상의 팔로업이 아직 없는 데이터가 없는 것. 그래도 아직 10년째 이제 신텍시스가 멀티베셀에서는 이제 롱기스 팔로업 같은데 현재 월커즈 모탈리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보여주고 있고 베스트 엔드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모탈리티냐 아니면은 스트로크 뭐 MI 리핏 리베스크라이제이션 QOL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서도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R/IR 컴플리트 리베스크라이제이션 컨셉에 대해서도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퍼블리시드 에비던스는 이제 PCI KBG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 프로파일이 다르고 특히 레지스트리 환자에서는요. 그리고 타임 베링 베네핏이 다르다. 보면은 초반에는 그 KBG가 좀 더 나쁘고 어큐트한 이벤트 때문에요. 롱텀에서는 PCI가 좀 나쁘고 이런 결과들이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걸 더 중요시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리얼 월드 프랙티스에서는 보면은 사실은 딱 보고 결정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연구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정도 어렵고 막 컨트로버시가 있지만 사실 환자를 보거나 엔지오를 보면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굉장히 상태 안 좋은데 어떻게 캐비지 하냐, PCI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엔지오 딱 보고 이건 캐비지지 이런 경우가 실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키인데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쉽게 이제 뭐 단순하게 이렇게 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메타아나리시스를 보면은 뭐 스터디 레벨, 그다음 페이션트 레벨까지도 쭉 있었는데 뭐 스탠팅 벌스 캐비지를 그냥 보면은 캐비지가 좀 더 좋다, 모탈리티가 나오지만 레프트 메인만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멀티베셀을 합쳤을 경우에는 캐비지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스튜어트 헤드가 이제 페이션트 레벨로 쭉 봤는데 이제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모탈리티가 좀 나쁘고 레프트 메인에서는 비슷한데 멀티베셀이 있는 경우는 좀 더 캐비지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소프트 엔드 포인트 QOL을 봤을 때는 이제 레프트 메인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PCI가 좀 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슷하게 간다. 이런 것들이 현재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I가 이제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보면 앞에 이제 말씀해 주신 FFR이나 아니면은 그 이미징을 이용해서 현재 스테이트 오브 아트 PCI 최선의 PCI를 하는 경우에 캐비지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텍스 1과 2의 한 6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보면은 신텍스 PCI와 신텍스 2 PCI를 비교해 보면은 이전의 캐비지와 거의 비슷한 아웃컴을 보일 정도로 개선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PCI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서저리도 발전했기 때문에 보시면 서저리도 신텍스와 엑셀을 비교해 보면은 레프트 메인 PCI에서 아웃컴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최신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2021년 가이드라인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일단 LV 디스펑션이 있으면은 캐비지 쪽, 메인에서는 캐비지가 먼저지만 PCI 할 수 있다. 멀티베셀에서는 캐비지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글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레프트 메인이 있느냐 없느냐로 딱 나눠지는데요. 레프트 메인이 있는 경우는 KBG에 스톱을 하다 그러면 KBG, 아니다 그러면은 KBG 1, PCI 2A 해서 PCI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거를 보시면은 4개의 랜덤 트라이얼, 이제 프리컴뱃, 엑셀 노블, 신텍스 레프트 메인을 페이션트 레벨로 이제 하버드 팀에서 저희가 그 중립적인 레퍼리를 두고 그 페이션트 레벨 어널리시스라는 게 작년에 란셋에 폴리시가 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 데스가 큰 차이가 없고요. 5이어고요. 10년까지 팔로우업한 프리컴뱃이랑 신텍스를 봤을 때 올코즈 모탈리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브글룹에서도 컴플렉스한 아나토미, 멀티베슬이 동반된 경우에 좀 더 KBG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텍스 스코어랑 봤을 때도 굉장히 하이 신텍스 스코어, 결국 멀티베슬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KBG가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33점, 45점 정도로 컷오프를 나눠봤고요. 스트로크는 KBG가 좀 더 초반에 많고요. 페리프로시저나 MI는 KBG가 좀 더 많지만 이건 데피니션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스폰테니어스 MI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KBG가 더 우월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근거로 KBG가 1이지만 PCI도 2A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 멀티베셀인 경우가 또 이슈가 됩니다. 멀티베셀인 경우에는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가 있느냐 없느냐 나누고 그게 아닌 경우 스테이블에서는 GDMT 해라. 이제 이스케미아 트라이 영향이죠. 메디컬 해랍니다.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KBG를 가급적이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 EF 50% 이하의 근거는 카스와 이제 스티치 트라이얼일 겁니다. 카스 트라이얼이 이제 그 KBG vs 메디컬 트리트의 첫 연구고 1983년도 780명, 390대 390, EF 50% 미만을 환자했을 때 그 서지컬 메디컬 했을 때 그 올코즈 모탈리티는 비슷하고 하지만 EF 낮은 사람만 골랐을 때는 그 서지컬 이 모탈리티가 유리했기 때문에 수술을 권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보다 최신의 이제 스티치 트라이얼은 10이어까지 나왔고 이 경우엔 35% 미만의 정말 심한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의 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5년째 봤을 때는 서바이벌이 거의 비슷했는데 약간 갈라지기 시작했고 10이어가 됐을 때는 KBG 쪽의 데스가 좀 더 우월했고 특히 카디오베스컬 데스는 유리하게 더 차이가 났습니다. 이걸 근거로 EF 35% 미만의 환자는 KBG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PCI vs 메디컬은 현재 연구가 없고 영국에서 리바이브드 BCIS라는 트라이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PCI의 권고 수준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치 3라는 연구를 지금 그 캐나다 쪽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서 PCI vs KBG의 결과도 한 10년 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EF 50% 이상이고 3베슬린 환자는 둘 다 2B 리커멘데이션이 되고 있어서 애니 리베스컬리제이션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급적 메디컬 해라라는 것이 현재의 권고입니다. 가급적 메디컬이 좋다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이스케미아 연구일 겁니다. 스테이블 CAD에서 인베이시브 vs 컨저버티브 스트래테지를 비교했을 때 이제 인클루전 보시면은 마이오카디아 이스케미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때 CT 스터디를 했는데 대략 보면은 75% 이상이 2베셀, 5월 3베셀이었기 때문에 멀티베셀 환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얼리 인베이시브 바로 엔지오 하는 거랑 컨저버티브 증상이 악화됐을 때만 엔지오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양군의 이벤트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환자가 스테이블하게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는 메디컬 유지해라 라는 것이 이 모든 가이드라인의 이제 그 전반적인 테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로너리 아트리 디지즈는 메디컬 디지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메디컬 트리트를 해라 라고 현재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PCI KBG 정할 때 이제 가이드라인 쭉 보시면은 결국 세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당뇨, 멀티베셀 디지즈, 특히 이제 컴플렉스 멀티베셀 디지즈고 신텍스 스코어란 걸로 대변하고 있고요. LV 이젝션 프랙션 세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은 이제 보면은 EF나 아니면은 그 당뇨, 디퓨즈 디지즈인가 이런 걸 봐서 디시전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쉽죠. 딱 이렇게 있다. 메리트 메인 오스다. 뭐 한 5분이면 치료할 수 있죠. KBG 갈 이유가 굳이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다. 신텍스 모스코어 52점, RCA, CTO 이러면은 PCI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티베셀이고 컴플렉스한데 좀 애매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디시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I 장점은 얼리 어드밴티지, 레스 인베이시브한 거. KBG의 장점은 대부분 듀러블하고 롱거 어드밴티지일 거고요. 둘 다
메이저 아웃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그 관점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중요한 건 환자의 의견일 겁니다. 이제 피지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데스 1점 놓고 보면은 스트록 MI 한 0.5점 정도 놓고 봤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스트록 MI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메디컬 요인 말고도 환자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도 중심에 두고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것이 또 좋은 아웃컴과 또 환자의 만족을 위해서 중요한 치료 결정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머리에 보면 PCO의 캐비지는 디퍼런트 인터벤션이고 다른 의미와 메커니즘이 있다. 수술은 페리프로시얼 리스크가 높고 베러 롱텀 아웃컴을 가지고 있고, PCI는 컴페러블 투 서저리, 아웃컴이 서저리와 컴페러블하고 로어 인베시브네스를 가지고 있다. 두 인터벤션이 뭐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컴플레멘터리한 내용이다. 그리고 환자와 함께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